서울역 광장의 불빛이 번져가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순간에 예매한 강릉행 무궁화호 열차를 확인했다.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오늘만큼은 집에 있을 자신이 없었다. 남편과의 싸움은 유난히 길고 날카로웠다. 그만하자. 내가 먼저 말을 꺼내고는 현관문을 닫았다. 잃은 것이라곤 작은 가방과 텅 빈 마음뿐이었다. 기차역에 서 있자 축축한 밤 공기가 나에게 들러붙었다. 열차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퀴퀴한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창문 불빛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윽고 누군가가 내 옆자리로 천천히 다가왔다. 56살쯤 되어 보이는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다. 여기가 맞습니까?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네, 맞아요. 나는 몸을 살짝 움직여 그에게 공간을 내어주었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앉았는데 향수 대신 비누 냄새가 났다. 열차가 출발하자 객실 조명이 한 단계 낮아졌다. 내 심장은 덜컹이는 레일과 닿는 기차 바퀴의 박자에 맞춰 느리게 뛰고 있었다. 전화기가 진동했지만 나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일지 알 수 있었다. 창밖으로는 검은 강물이 흐르고 불빛들이 짧고 구부러진 궤적을 그리며 지나갔다. 옆자리의 남자는 창틀에 팔을 걸치고 담요를 무릎에 덮었다. 창밖, 야경이 참 좋네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네. 기차를 타본 지 오래되어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좌석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강릉에 자주 가시나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가끔은 끝이 보이는 풍경이 필요하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끝이라는 단어는 객차 앞쪽으로 지나가는 매점 표지판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나는 따뜻한 종이컵 차를 주문했고 온기가 손끝을 감쌌다. 손을 많이 씻으셨나 봐요. 특히 오늘 더 그러신 것 같네요. 그가 컵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열차가 커브를 돌자 창문 불빛이 우리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싸움의 마지막 장면, 쾅 닫힌 현관문, 그리고 텅 빈 거실의 냄새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오늘은 조용히 가고 싶으시겠죠. 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배려가 너무 따뜻해서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목을 쭉 빼고 머리를 등받이에 기댔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에 엉켜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잠이 들기 직전 그의 손등이 내 팔을 스쳤다. 우연이길 바랬고 우연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문에 더 바싹 기댔다. 피곤하신가 봐요. 좀 주무세요. 내가 기댄 곳으로 그의 속삭임이 닿았다. 대답 대신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의 흔들림은 나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만 같았다. 열차는 이미 도심을 벗어나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깜빡였고 객차는 점차 조용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은 채 얕은 숨을 쉬었다. 옆자리 남자는 여전히 꼿꼿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문득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릉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나는 놀라 고개를 살짝 돌렸다. 하도 오랜만이라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다. 저도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그가 내 마음을 먼저 읽기라도 한 듯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저도 끝이 보이는 풍경이 필요했어요. 그의 눈이 잠시 내 얼굴에 머물렀다. 하지만 곧 다시 창밖으로 향했다. 침묵이 흘렀다. 열차 바퀴가 레일에 부딪히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이어졌다. 나는 그가 건네준 종이컵 차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살짝 피어오르는 김이 시야를 가렸다. 그가 내 손을 보고 말했다. 손이 많이 차갑네요. 날씨가 유난히 춥기도 하고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봐요. 오늘따라 더 춥게 느껴지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 종이컵을 받쳐주었다. 잠깐이었지만 그 따뜻하고 익숙한 감촉에 나는 놀라 손을 떼었다.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는 굳이 먹지도 않고 미소만 지었다. 대신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창밖을 더 가까이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스치는 불빛이 순간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붉은 이마, 고요한 눈빛, 그리고 오래도록 혼자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쓸쓸함. 나는 괜히 시선을 돌렸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기 때문이었다. 객차는 더욱 조용해졌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강릉에 가족이 있나요?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혼자 좀 쉬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저도 혼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기차가 더 길게 느껴지네요. 나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다.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내 마음속의 공허함이 조금은 채워진 느낌이었다. 기차는 여전히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우리의 대화에 미묘한 리듬을 더했다. 열차는 이미 밤 깊숙이 달리고 있었다. 객차는 고요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숙인 채 잠들어갔다. 창밖으로는 검은 물결만이 스쳐 지나갔다.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산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온통 어둠뿐이었다. 나는 머리를 등받이에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정신은 전혀 맑아지지 않았다. 옆자리의 남자의 존재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는 팔짱을 가볍게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레일의 충격에 몸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어느 순간 내 팔꿈치가 그의 팔에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심장이 크게 쿵 하고 울렸다. 나는 조용히 팔을 다시 내렸다. 하지만 곧 열차가 다시 흔들렸고 이번에는 그의 손등이 내 손등에 가볍게 닿았다. 나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해야만 했다. 좁은 공간, 흔들리는 객차, 그리고 필연적인 다음 순간들. 하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신경 쓰지 말자. 그냥 흔들린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이 잠시 내 손등에 머물렀던 것만 같았다. 그것이 정말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더 혼란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게 붉어져 있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열차가 많이 흔들리네요. 나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흔들려서 별거 아니에요. 그가 가볍게 미소 지고는 시선을 돌렸다. 그 미소는 오히려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팔걸이 위의 작은 공간. 나는 일부러 손을 무릎 위로 내렸다. 하지만 열차가 다시 흔들렸고 필연적으로 그의 무릎에 내 무릎이 닿았다. 순간 내 몸이 굳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다음 순간을 받아들이겠다는 듯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잠시 후 객차 내부의 불빛이 살짝 어두워졌다. 조명이 한 단계 더 낮아지면서 각 좌석마다 어둠이 깊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느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나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객차의 조명이 희미해지면서 그 분위기는 얇은 커튼에 가려진 듯 고요해졌다. 승객들의 고른 숨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멀리서 아기의 낮은 잠꼬대가 들려왔다. 나는 창문에 바싹 붙어 있었지만 내 의식은 온전히 옆자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더 가까워졌고 우리 사이에는 거의 거리가 남지 않았다. 열차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의 손이 내 팔을 스쳐 내 허벅지 위로 올라왔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몸을 돌려야만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 손이 바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내 심장 소리가 객차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으려고 애썼다. 우연이야. 이번에도 분명 우연일 거야.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의 손이 허벅지를 따라 아래로 내려왔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외쳤다. 멈춰야 해. 지금 당장 멈춰야 해.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온기를 이렇게라도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만 있었고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선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는 듯 했지만 그의 손가락 끝은 내 무릎에 머물러 있었고 그 의도는 분명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그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또렷하게 보였다. 간절함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압니다. 하지만 궁금하네요. 내 호흡이 더 가빠졌다. 말로 멈췄어야 했지만 내 몸은 이미 뻣뻣해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손이 다시 천천히 움직였다. 무릎에서 시작해 허벅지를 따라 조금 더 깊숙이 내려왔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잡고 몸을 웅크렸다. 혹시 다른 승객들이 눈치채지는 않을까? 긴장감은 오히려 나를 더 떨게 했다. 기차는 계속해서 어둠 속을 달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더 이상선을 그을 수 없었다. 승객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둠 속에는 코 고는 소리와 고른 숨소리만이 흘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창문에 더 바싹 기댔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내 허벅지 위에 머물러 있었다. 기차가 커브를 돌 때마다 그 손은 의지할 곳을 찾는 듯 안쪽으로 움직였다. 내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주위 사람들이 들을까봐 겁이 날 정도였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그만해 주세요. 하지만 내 말과는 다르게 그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오히려 내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어서 설득력이 없었다.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그만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대답 대신 억눌린 한숨만이 새어나왔다. 그러자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더 느리고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지만 그 속삭임에는 힘이 없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나에게로 살짝 기울었다. 열차의 진동에 기대는 척. 하지만 분명한 의도된 행동이었다. 따뜻한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다. 잘못된 일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저와 닮은 당신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 고백이 내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마치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감정을 훔쳐간 것만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창밖을 볼 수가 없었다. 눈을 뜬 순간 나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임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내 허벅지에 놓인 그의 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제발요. 조심해 주세요. 누가 볼까봐 무서워요.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힘으로 내 손을 잡았다. 우리의 손가락이 얽혔고 그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내 몸에 다시 한번 격렬한 전류가 흘렀다. 주위는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우리 둘만 있는 그 공간에는 언제라도 발각될 것 같은 위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얽힌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기차는 어둠 속을 끝없는 내일 위를 달리고 있었다. 기차는 여전히 규칙적인 리듬으로 흔들렸다. 그 덜컹거리는 발걸음은 절망 속에 파고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내가 그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그의 숨결이 뜨거워졌다. 우리의 어깨가 닿았고 그의 체온이 나에게로 번져왔다. 나는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용히 해주세요. 그가 고개를 살짝 숙여 내 귀에 가까이 대고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그의 입술이 내 귀를 스쳤다.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떨림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내 심장은 터지듯이 뛰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몸을 살짝 돌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기차의 흔들림에 맞춰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차 좁혀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기 때문이었다. 숨 막히는 듯한 키스는 짧았지만 너무나도 격렬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는 내 움직임을 기다렸다는 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깊게 계속해서 키스했다. 객차는 고요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이 비밀스러운 순간을 나누는 것은 우리 둘뿐이었다. 뒤엉킨 숨소리가 내 귓가에 크게 들렸다. 나는 누군가 깰까봐 입 밖으로 새어나오려는 작은 신음소리를 억지로 삼켰다. 그가 잠시 입술을 떼고 속삭였다. 괜찮아요? 나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다시 다가와 내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번에는 더 길고 뜨거웠다. 어둠을 가로지르는 열차처럼 우리의 세상은 좌석이라는 작은 공간에 갇혔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입술이 떨어지자 뒤엉킨 우리의 숨결이 흘러나왔다. 나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그 안에는 망설임과 갈망,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하지만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이미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내 손등에서 시작해 천천히 팔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왔다. 차가운 객차 공기와 달리 그의 손은 따뜻하고 묵직했다. 나는 움찔했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입술로 중얼거렸지만 그 작은 속삭임조차 받아들여지는 것만 같았다. 그가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 그의 품에 안겼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가슴과 내 몸이 더 바싹 맞닿았다. 내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그가 들을까봐 겁이 났다. 그의 손이 이제 옆구리로 내려왔다. 옷 위를 스치는 그 감촉이 내 안에 억눌려 있던 갈망을 하나씩 풀어주는 듯했다. 나는 가볍게 그의 손목을 잡았다. 멈추게 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럴 힘은 없었다.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금 멈추면 후회할 거예요. 나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제발 조심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그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입술이 다시 내 목에 닿았다. 숨 막히는 한숨이 터져 나왔다. 나는 재빨리 입술을 깨물고 삼켰다. 객차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의 손이 옷자락과 몸의 선을 따라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움직였다. 나는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결국 그 따뜻함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열차가 달리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밤의 어둠은 우리의 비밀을 감추어주는 듯 우리를 집어삼켰다. 열차는 여전히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객차는 고요했고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의 팔에 반쯤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차가운 땀으로 축축했다.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네요. 우리 뒤쪽으로 갈까요?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설마 누군가 본다면 곧장 대답할 것이다. 안 돼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속삭였다. 뒤쪽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의 말은 위험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대답이 정해진 것만 같았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열차에 흔들리는 틈을 타서 걸어갔다. 뒤쪽 몇몇 좌석은 비어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했다. 그는 내 손을 자신의 손에 깍지 끼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았다. 나는 잠시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들키면 안 돼요. 내 목소리는 절박한 경고 같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입술을 덮었다. 이번에는 더 길고 깊었다. 숨결이 뒤섞이고 가슴이 죄어왔다. 열차의 흔들림은 우리의 몸을 더 세게 밀착시켰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나를 끌어내렸다.
나는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떨리는 몸을 그에게 더 바싹 당겼다. 우리의 억눌린 신음은 열차 소리가 방패가 되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옷자락을 스치고 뜨거운 체온을 따라 움직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안 돼. 다고 중얼거렸지만 내 말은 거절보다는 갈망에 가까웠다. 그가 내 귀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걱정 마요.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불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내 모든 몸이 그에게 맡겨졌고 우리는 흔들리는 기차와 함께 몸이 떨리는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내 손끝은 그의 등을 더듬었고 그의 입술은 내 목, 내 어깨, 그리고 다시 내 입술을 더듬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짜릿함은 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불태웠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밖에서는 끊임없는 내일 소리만이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 열차 뒤편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서로를 품었다. 열차가 종착역인 강릉역에 가까워지면서 객차 안에는 부드러운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재빨리 일어났다. 얼굴은 붉어졌고 숨은 가빴으며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그 역시 내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한 채 짐을 정리하듯 가방을 챙겼다. 하지만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조금 전의 순간은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열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플랫폼을 가로질러 불어왔다. 나는 가방끈을 고쳐 잡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가 내 뒤에 바싹 붙어 발걸음을 맞추었다. 잠시 후 우리는 역사 광장에 도착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드디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마주섰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가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러고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러고 싶으신가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머리로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내 심장은 이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가 가방을 든 내 손목을 잡았다. 잠시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왔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불빛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강릉은 넓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억누르고 있던 마지막 힘이 와르르 무너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안도와 열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함께 역사를 빠져나와 조용히 택시를 잡았다.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시트 아래에서 우리의 손끝이 서로를 찾았고 조심스럽게 얽혔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택시는 해변 근처의 작은 호텔 앞에 섰다. 기사가 짐을 내려주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우리의 몸은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다. 호텔에 짐을 내린 후 우리는 곧장 해변으로 향했다. 새벽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그 속에서 파도 소리는 내 심장을 더 크게 두드렸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검은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가 내 옆에 조용히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기차에 오르면서 아무런 기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나는 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고 대답했다. 저도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집도 남편도 모두 지겨워서요. 그가 잠시 내 얼굴을 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합니다. 아내와 소통이 안 된 지 오래되었고 집에서는 항상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 고백은 바람을 타고 전해졌지만 내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다. 저도 늘 혼자라는 느낌이었어요. 함께 살고 있어도 늘 우리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아서요. 순간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단순히 바닷바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바람에 차가웠던 내 손끝이 그의 따뜻함과 만나자 온기가 돌았다. 그래서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아마 우리 같은 기차를 탔어야 했나 봐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부서지는 소리는 우리의 삶 같았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 포옹은 너무나 따뜻했다. 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속삭였다. 오늘만은 그냥 여자이고 싶어요. 누가 뭐라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는 대답 대신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리고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내 머리카락에 천천히 입을 맞췄다.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우리만의 세상에 있는 듯했다. 멀리서 아침의 첫 햇살이 서서히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깊은 밤이 남아 있었다. 호텔에 가까워지자 바깥의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우리만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었다. 이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이네요. 그가 내 뒤로 문을 잠그며 말했다. 이제 우리 둘뿐입니다. 그 말은 나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다. 멀리 바다에는 어둠과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가 내 뒤로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쌌다. 따뜻한 기운이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오늘만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할래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래요. 그는 대답 대신 내 뺨에 입을 맞췄다. 짧은 키스였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정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정말 괜찮아요? 나는 그의 물음에 미소 지었다. 괜찮다고 하면 안아주건가요? 그는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순식간에 나를 품에 안았다. 그 포옹은 따뜻하고 단단했으며 부서진 내 마음을 안아주는 듯했다. 다시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이번에는 더 길고 깊게.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고 온몸으로 그를 끌어안았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솔직해졌다. 옷자락이 하나둘씩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이의 벽도 허물어졌다. 나는 작은 신음소리를 삼키며 그를 놓지 않았다. 제발 지금은 놓지 말아요. 그가 내 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평생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당신만 바라볼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눈을 감고 내 자신을 온전히 그에게 맡겼다.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꼭 끌어안았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뒤얽혔고 오랜 외로움의 공백이 채워지는 것만 같았다. 밖에서는 멀리 파도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다. 그렇게 우리는 강릉에서의 밤을 불태우며 마지막 사랑을 나누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여전히 내 옆에 누워 있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잠시 동안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지난밤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순간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서서 바다를 내다보았다. 아침 바다는 눈부시게 밝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쓸쓸해졌다. 그가 일어나 내 뒤로 다가왔다. 벌써 일어났네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우리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호텔을 나와 역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의 손끝은 몇 번이나 서로를 찾다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았다. 강릉역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열차 출발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나는 탑승 게이트 앞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웠어요. 이 여행이 지난밤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순간 눈가가 시큰거렸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걸로 충분하겠죠. 열차 문이 열리자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그가 플랫폼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모든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의 모습은 점차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쩌면 어제의 기억은 비밀 속에 묻힐지라도 그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만남이 내 삶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는 것을 알았고 그 생각만으로도 내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짧지만 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 많은 세월이 흐르며 문득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온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